여러분요,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법은 여러분 다른 학원 같은 것은 보통 내년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월 강의부터 우리는요 11월 강의부터 바로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그래서 기본서는 다음 주에 기본서가 일단 1차 기본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집 풀이를 같이 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풀이집은요, 문제집은 이번 주 내로 문제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집에 대한 그 표지 있죠? 표지는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이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요. 또 민법은 보조 교재로서 뭐가 나오냐면 강의 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일단 한번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월 강의에서는 우리가 기본서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기본서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여기 문제 가지고 계시죠? 이 문제와 같이 겸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그래서 민법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민법의 전체적인 구조는 얘기했지만 공부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민법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간단하다. 내가 강의하는 것이 민법의 공부 방법이에요. 됐죠 지금?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요 강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민법은 저런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민법에서는요 한문이 나와요. 그래서 참 한문이 너무 어려운 한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문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이 4개가 나온다. 아주 어려운 한문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갑, 을, 병, 정, 이렇게 4개가 나온다. 알겠죠? 한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갑을병정 한문이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갑을병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보면요, 이 갑을 뭐라 하냐면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표의자가 뭐냐?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표의자, 의사 표시자.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나를 뭐라고 하냐?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상대방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봐요.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럼 나를 표의자, 여러분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을 하죠. 대답하면 제가 그 대답을 듣죠. 대답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한다? 표의자. 나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은 어떻게 하냐? 가변적이에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집을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그러면 을이요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하죠. 이것을 승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청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민법이라는 것은 뭐냐? 민법은 민법의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한다? 해석하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민법이라는 건 뭐냐? 개념 법학이라고 얘기해요. 개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법에서 법률 사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의사 표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용어의 뜻만 알면 누구나 법을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개념 법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법률적인 용어를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칠판이 그럼 뭐예요? 칠판이 뭐예요? 칠판이죠. 칠판 모르는 사람. 다 알아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칠판이 뭐예요? 칠판이 뭐예요? 칠판이 뭐예요? 칠판은 쓰는 거예요, 다. 알겠죠? 칠판은 그럼 글씨만 쓰나요? 붙일 수는 없어? 뭘 종이를 붙일 수는 못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이 뭐냐고. 이건 뭐예요? 분필이에요? 분필이 뭐예요? 글씨 쓰는 거요? 칠판은? 글씨 쓰는 거?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정확하게 칠판이 뭐다, 분필이 뭐다, 이걸 몰라도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냐? 그럼 민법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가 책상이 뭐냐? 책상은요, 공부하는 거, 책상 공부만 해요. 우리 보면요, 책상 하나 빼다가 거기다가 뭐죠? 프린트기 올려놨는데, 그럼 그 책상을 그것을 우리가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안 되지. 프린트를 올려놓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책상 그럼 우리는 대충 다 뭐라고 한다? 아, 공부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정도만. 의자, 앉는 거, 이 정도만. 의자에는 꼭 앉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의자 그러면 우리는 앉는다. 그럼 의자가 뭐냐? 이것을 국어학자, 국어찬이 나와 있는 대로 쭉 설명을 못해도 우리가 의자라는 것이 무엇이다?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칠판과 분필이 무엇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법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월이나 8월 정도, 5월, 6월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승낙이랑선, 의사표시랑선 이렇게 입에서 줄줄 나오죠.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아, 이것이 칠판이다, 그것이 분필이다, 이 정도만. 분필의 뜻이 뭐냐?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관계없다. 그럼 여러분,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법률 사실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법률 사실이 뭐냐? 청약이란 말이고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청약이란 말은 의사표시란 말이고, 그 청약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혹시 자녀 있어요, 자녀? 아, 있어요. 자녀 이름이 뭐죠? 애 이름. 아, 최민규만 하죠, 그냥. 민규만 하죠. 예. 그 다음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여영, 김진주님이죠. 자, 봐요. 자, 민규가요, 이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오케이. 엄마라고 하겠죠, 엄마. 남편이요? 남편이 부를 때는 뭐라고 하죠? 남편이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진주야, 그래? 그래요? 뭐, 여보, 뭐 또 진주야, 뭐 이렇게 하겠죠. 친구가 부를 때는요, 친구가 부를 때는 진주야, 이렇게 하죠. 진주야, 또는요, 친구야,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민규의 친구의 엄마가 부를 때는요, 학부모가 부를 때는요, 민규 엄마라고 부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규 엄마, 이렇게 부르죠. 다 뭐를 가르치고 있죠? 다 진주 씨를 가르치고 있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은 한 사람을 가르치지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다 이해하고 있죠? 이분을 지금 가르친다고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냐? 법률사실한 말과 의사표시란 말과 청약이란 말이 다 같은 말인데, 알겠죠? 다 하나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빨리 캐치해서 아, 이게 같은 말이다, 동의어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민규 엄마 그랬는데, 민규 엄마가 누구야? 옆에서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있어.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민규 엄마잖아. 아닌데 저 사람은 진주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걔 아들이 민규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률 용어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가지 말란 말이죠. 네이버에다 치지 말란 말이죠. 네이버에 가가지고 쳐봐, 법률 사실.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지 말고 그냥 법률 사실은 뭐냐? 청약이다. 법률 사실은 뭐냐?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청약이 뭐죠? 이거 나 사고 싶은데요, 이거 살래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 한다? 청약이라고 하고, 이 말은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셨죠? 학원에 오셔가지고 강의 듣고 싶습니다 했어, 안 했어? 했죠? 그걸 여러분이 뭐냐면 수강에 대한 청약이란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법률 사실 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학원에서 알아들어야 돼. 알겠죠? 왜? 법률 사실이나 청약이란 말이나 의사표시란 말이나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똑같이 하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한다? 일치를 하죠. 이것을 합치가 있어요. 합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하냐?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원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계약이란 말이나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나 그 다음에 뭐다?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과관계란 말 들어봤어요?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 의학과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런 말이 잘 나온단 말이죠. 인과라는 것은 뭐냐? 원인의 인자고 결과의 과자를 따라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인과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결과를 뭐라고 표현하냐?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률 효과 이렇게. 그러면 이 법률 효과로서 뭐가 된다?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등기를 해주면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고요. 이 사람은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기죠. 의무. 그 다음에요 이 사람은 등기를 해주는 대신에 뭘 받아야 되겠어요? 돈 받아야죠. 돈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돈 줬죠. 돈 줬으니까 매수인은 뭘 가져와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청구권 이렇게. 이 청구권을 뭐라고 하냐?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권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이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권리. 권리가 뭐냐? 권리. 여러분요, 봐.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봐요. 만약에 이분이요 나한테 설명을 하죠. 난 친구야 둘이. 근데 가지고 야, 나 어제 이런 일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해. 나 이런 일 당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 내가 아는 변호사 있는데 그럼 변호사한테 한번 가보자.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너는 뭔가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가 너의 억울함을 듣고 너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것 같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는 거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요 누구한테 뺨을 맞고 나한테 왔어요. 야, 너가 누구한테 너를 누가 뺨 때렸다고? 그래? 야, 같이 가자. 경찰서 같이 신고하러 가자. 경찰서 가면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다 이 말이죠. 억울함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말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요 누군가가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법무사한테 한번 가보자. 변호사한테 한번 가보자. 법원에 한번 가서 한번 알아보자. 경찰서에 가보자. 검찰청에 가보자. 이런 말 하죠. 그 사람은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권리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 알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용어로서 권리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용어로서 몰라서 그렇지 뭔가 억울하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침해된 이익이 있단 말이죠. 이 이익을 어디에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죠. 법으로 주장해. 법에 의해서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요. 누군가 그러다 법이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군가 길거리 가다가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어. 그럼 뭐라 한다? 그것을 경범죄 처벌법이죠.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위반되죠. 누군가가 누구를 폭행을 해요. 그러면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누군가가 누구를 살인을 해요. 형법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알겠죠? 누군가가요 명의 신탁을 했어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 법무사를 찾아가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경찰서를 가고 법원을 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듣고 아, 당신은 형법에 의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민법에 의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른 말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누군가가 가서 무슨 말을 한다.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아, 너 억울한 것 같아.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억울해. 그러면요 변호사한테 가면 변호사가 그 법을 찾아줘. 알겠죠?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억울하니까 당신의 권리를 찾읍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다. 알겠죠? 권리. 그럼 뭐냐면 이때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느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권리는 우리 민법상에는 어떻게 권리가 돼 있냐? 민법상의 권리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족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가족권. 그래서 이 재산권에는 뭐가 있냐? 재산권에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채권으로 나눠져 있고 가족법에는 친족권하고 친족,
그다음에 상속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친족은 뭐죠? 혼인한다, 이혼한다, 입양한다, 파양한다, 인지한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친족이라고 하고,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죠? 뭐죠?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이어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우리 공중기사에서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우리는 재산권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가족에 관한 것, 신분관계에 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 관한 것을 다루는 법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물권이 있죠. 여기 물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다? 채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물권과 채권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물권은 뭐냐면, 물권은 사람하고 물건하고 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아파트라고 해봐. 아파트는 내 거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소유자.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뭐에 가는 것이다? 물건에 가는 거죠. 물건. 내가 이 차를요 수선해서 수선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차를 내가 잡고 있죠. 이것을 말한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치권, 그것을 내가 이런 보면 어디 건물 같은 데 보면 유치권 행사 주는 말 봤죠? 그 집을 공사했는데 공사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 비용을 받을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잡고 있겠다 이 말이죠. 사람은 뭐를? 물건을 잡고 있죠. 물건. 사람과 물건, 이것을 간단히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고? 14문제, 1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채권. 이런 보면 채권 증서, 채권 들어봤죠? 채권은 뭐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반드시 채권은 사람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이라도 돈 빌려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채권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나를 뺨을 때렸어? 그럼 내가 폭행을 당했죠? 그럼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물건한테 청구해? 사람한테 청구해? 그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해. 그냥 간단히 알면 돼요. 간단히. 알죠? 물권은 뭐다? 사람과 물건. 채권은 뭐다? 사람과 사람이다. 이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여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물권하고 채권의 전체적인 이 전체의 공통적인 엑기스만 모아놓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민법 총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민법 총칙.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재산권과 가족권 전체 중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엑기스만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겠죠. 왜요? 다른 걸 다 알아야지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것이에요. 여기는 아시겠죠? 여기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 10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물권의 특별법, 채권의 특별법에서 모두 몇 문제? 6문제. 그래서 모두 40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물권법,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 이렇게 친족권, 상속권,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권리라, 민법상의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민법상의 권리에서는 주로 뭐만 다룬다? 물권하고 채권만 다룬다.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권리가 있나 없나 봐야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볼까요?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이 갑이에요. 학원이 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갑이요, 표의자죠. 강의 듣고 싶은데요, 청약이죠.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을 했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알았죠? 뭐다? 승낙이죠.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을 했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일치가 됐죠. 그래서 수강이라고 하는 계약을 해요. 수강계약이죠. 수강계약.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나는 청구권이죠. 강의를 들을 청구권, 나는 수강료를 달라고 하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대신요, 나는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낼 뭐가 있다?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나는 수강료를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긴다 이 말이죠. 뭘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서 한 사람은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은 돈을 받는 거죠.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법률 요건하고 있어? 법률 효과하고 있어? 법률 효과를 하고 있는 거죠. 법률 요건은 어디서 했어? 사무실에서 한 거죠. 사무실에서 계약서 썼잖아요.
그것은 사무실에서는 법률 요건. 그래,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 그냥 공부하지 말고 들어올 때, 사무실 문 열고 들어올 때 나는 여기에서 원인행위를 했구나. 강의실 문 열고 들어올 때는 지금부터 결과로서 법률 효과를 한번 맛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원인이고 법률 효과 결과고, 이건 요건이고 이건 효과고.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볼까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여기 물 어디서 샀어? 물 어디서 샀어? 편의점 샀어? 오늘? 오케이. 자, 봐. 자, 그럼 봐봐. 갑이 편의점 표의자. 편의점에서 뭐라고 그랬어? 물 하나 주세요. 창이야. 뭐랬어? 의사표시. 뭐랬어? 법률사실. 일찍도 법률사실 했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편의점 주인이 뭐라고 그래? 예스. 의사표시. 법률사실. 그래가지고 얼마요? 이제 의사가 일치가 돼가지고 1,000원이다. 계약이 이루어졌죠.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뭘 해야 돼요? 뭘 꺼내야 돼? 카드를 꺼내야죠. 대급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저쪽에서는 뭘 줘야 돼? 물을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카드 결제하고 물 가지고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효과다,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카드 결제하기 전까지 뭐다? 법률 요건. 결제하고 물 받으면 뭐다? 법률 효과. 그 법률 효과로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드링킹하고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서 나중에 오전간 끝나고 밥 먹으러 가죠? 똑같아.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청약. 여러분을 표의자라고 그래. 그럼 뭐란다? 의사표시, 법률사실. 저쪽에서 예 앉으세요. 예 승낙, 의사표시, 법률사실. 그러면 이제 음식물 공급 계약이라고 그래. 그 계약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그래.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뭐가 나와? 법률 효과가 나와. 그 법률 효과로서 한 사람은 뭐라고? 음식물을 줘야 되겠죠? 나는 뭐래?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을 먹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음식물 주세요. 나와서 먹죠? 법률 효과. 나오면서 계산하죠? 법률 효과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법이 1번이 의, 2번이 법률 요건, 3번은 법률 효과. 법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항상 우리가 보면 집 보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법도 하나의 구조가 있단 말이죠. 건물과 똑같이 1번이 뭐다? 지붕이 뭐다? 의. 뭐냐? 여기서 법률 요건은 뭐냐? 의. 두 번째는 뭐다? 법률 요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결과. 3번 결과로서 법률 효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책을 나오면 민법 책을 딱 보면 1번이 의, 2번이 요건, 3번이 효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 얘기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계약을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무슨 요건? 법률 요건이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이다. 원인이 있어야 뭐가 있어? 결과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여러분, 이게 구조다, 구조. 이것은요 수도 없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1년 내내 이 구조는 언제나 보는데 지금 암기한 게 낫겠죠. 나중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럼요,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아까 내가 권리는 뭐가 권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꼭 암기하지 말라고. 이건 나중에 당연히 암기돼. 알겠죠? 그러니까 권리는 뭐다? 누가 뭐라 했을 때 그거 가서 법원 가가지고 뭐 주장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된다니까. 누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야, 나하고 같이 가자. 가서 멱살을 잡고 줄을 틀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지금? 권리가 있다. 이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칠판이 뭐냐? 쓰는 거. 분필은 뭐냐? 쓰는 거. 다 쓰는 거. 그래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우리 이해해? 못 해? 이해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정도. 그러면 이것을 청구권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 의무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요 99%는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호 대응한다. 권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거의 99%가 그러는 것이에요. 99. 저기는 합격률이 97.7인데 97.7이 아니고 99%가 권리가 있어.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머지 1%는 권리만 있는 경우가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99%는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밖에 나갔단 말이죠.
밖에 나가가지고 뭐랬냐? 집을 아파트를 계약하러 중개사 사무소 갔다 왔어. 그럼 집이 1억짜리죠. 1억짜리면은 계약금을 얼마나 주죠? 1,000만 원을 줘요. 1,000만 원. 1,000만 원 계약금 주고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아내를 탁 앉혀놓고 남편이요, 나는 아직 9,0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는 행위를 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나 집 샀다고 얘기해요? 집 샀다고 얘기하죠. 집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1억짜리 계약했는데 9,000만 원에 아직 줄 의무가 있어, 열심히 일하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대뜸 뭐라 그래? 자녀도 끌고 나가죠. 와가지고 아파트 보면서 저거 우리 거다, 아직 얼마 줄 돈이 남아있어, 의무가 9천이나 남아있는데 의무는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저 집 내 거다, 이게 내 거다 이 말이야. 이제 등기 가져온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의무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권리 의무를 뭐라 한다? 한마디로 권리 관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자, 지금 봐. 여러분요, 쓰지 말고 봐. 왜냐면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어. 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강의 노트에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 노트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주 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좀 이따가요, 쉬는 시간에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일단 봐. 알겠죠?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추려서 권리라고 그래. 우리 민법 제3조에 뭐라고 되냐? 3조? 우리 민법 제3조에 뭐라고 되냐면 권리, 능력, 존속기한에 대해서 권리, 능력. 그럼 권리, 능력 그랬는데 의무, 능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법의 제목은 그렇게 돼. 법조문의 제목은 3조가 권리,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조문 안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내용을 가면. 그럼 제목에는 뭐라고 돼 있어? 권리. 내용에는 뭐라고 돼 있어?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권리라는 말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략되어 있다? 의무가 생략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을 때 권리만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권리만 있는 건 몇 가지 안 된다니까. 의무만 있는 건 몇 가지 안 된다니까. 99%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권리와 의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라고 표현한다. 권리.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리라고 해서 권리만 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법률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법률 관계. 그래서 이게 좀 어렵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로 가는데 그놈을 또 뭐라고 얘기해? 법률 관계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법률이란 말이 지금 3개 났어? 4개 났죠? 4개? 첫 번째 뭐 법률 사실, 두 번째는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보다 법률 효과, 또 하나는 법률 관계, 이렇게. 그럼 법률 관계는 뭐냐? 이 전체를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그래. 왜? 이 갑하고 르하고 만나서 계약을 체결한 결론이 뭐냐? 결론이 갑은 뭐를 받기 위해서? 집을 왜 팔았어? 갑이 돈 받기 위해서. 을은 왜 돈을 줘? 집 등기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갑하고 을이 만나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갑은 돈 때문이고 을은 등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게 결론이지. 한마디로 이 결론을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라고 하죠. 이 권리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 권리라고 하죠. 이것을 다시 뭐라고 그래?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 법률 관계를 배운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법률 관계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란다? 계약을 한마디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법률 관계라고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지금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법률 관계는 뭘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다.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비교니까.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옆집에 친구가 잠깐 마트에 가면서 나한테 자기네 집 있는 개 있죠, 개를 잠깐, 강아지를 잠깐 돌봐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잠깐 친구를 위해서 강아지를 돌봐주죠. 그러니까 친구가 1시간 만에 쇼핑하고 왔단 말이죠. 내가 강아지 주면서 10,000원 내. 그러면 돼, 안 돼? 돼, 안 돼?
많았네. 그 말은 권리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법률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면 법률관계가 아니고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많은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법률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인간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좀 있으면요 친해지면 뭐라 하냐, 어디가? 나 저 밖에 나갔는데 오면서 물 한 칸만 갖다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갖다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갖다 주면서 화장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나네. 그래서 물 한 컵 딱 떠다 주면서 1,000원 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왜? 그러려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돈 주면 갖다 줄게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돈 달라고 그게 바로 청약이잖아요. 성낙이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을 받아야지. 그걸 바로 법률관계인데 갑자기 자기가 보니까 내가 왜 남의 심부름을 해?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돈 달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무슨 관계를 한다? 그것을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부부 사이, 여러분 부부 사이 보면 항상 뭐라 하죠?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뻥 다친 건 대한민국 남성들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도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던데 우리도 이번에 여행 좀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 뭐라고 그래? 가면서 귀찮으니까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 그럼 비행기 표를 본다. 응 알아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다 모른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는 와이프는 어떻게 해야 돼? 남편이 분명히 비행기 표를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비행기 표를 검색해야 되는데 한다 안 해. 왜? 그 인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집 밖에 한 번 나가가지고 외식한 적도 없는데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돌아서면서 까먹어. 알겠죠? 그래서 다 양푼에다 밥 비벼서 혼자 밥 먹고 있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래서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 열받아서 싸울 때 너 옛날에 너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안 갔으니까 돈 달라. 돼 안 돼? 안 된다. 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고, 인간관계는 뭐하고 비교가 된다? 법률관계하고 비교가 되고,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가 없는 것이다?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해됐죠 지금? 이것이 나와야 돼.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언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언어. 그것은 뭐죠? 내가 지금 음성으로 나타내는 소리 언어가 있어요. 가장 전달력이 강하죠. 그리고 빠르죠. 임팩트가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요 행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어떤 분들은 말로 그렇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행위로 나타나는 언어죠. 알겠죠? 저 사람은 내가 질문을 놓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 안 해. 왜 고개만 끄덕이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고개 끄덕인 게 지금 뭐죠? 이것도 대답이잖아요. 알겠죠? 이것을 행위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언어를 뭐라 한다?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음성 소리 언어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봐봐. 여기 보면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다, 법률사시다, 법률효과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것이에요. 이 추상적으로 뭔가 이게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죠. 하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마치 우리가 건축물을 보듯이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요 이렇게 내가 오늘은요 첫 시간이라서 정말로 말을 느리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되면은 이것에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속도로 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한 것이죠.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을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그 줄 있죠? 책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줄을 그어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내가 공부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만약에 줄 그어가지고 암기한다. 그것은 돌아서면 까먹게 돼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강의한 거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고개 숙이지만 하고. 왜? 고개 숙이면 그나마 들어있는 거 속인과 동시에 다 쏟아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절대로 어디 가서 고개 숙이지 마. 그나마 몇 개 들어있는 거 쏟아져.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법률 사실한 게 뭐냐? 법률 필요 없죠? 청약이란 것이다. 의사표시란 것이다. 법률 요건은 계약이다. 이런 봐봐. 이러면 계약 해봤어 안 해봤어? 계약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계약 안 해본 사람. 계약 안 해본 사람 없죠. 대한민국에 수천지 수천 수만 가지 수백 가지를 했죠. 집어져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할머니한테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 아이들 옷 사는 거, 모든 것이 다 계약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했어, 못하고 했어? 못하고 그냥 물건 산다고 하죠. 물건 산다는 말이 바로 계약이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물건, 우리는 가서 시장 갑시다, 이 말은 계약하러 갑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마트 갑시다, 백화점 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것을 뭐다? 법률적인 용어로 바꾸는 게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회 현상을, 사회적인 어떤 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이 민법을 빨리 이해를 해. 알겠죠? 왜? 법률 용어로만 바꾸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그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참 말이 여기 나오죠. 실체란 말이 뭐죠? 당신의 실체는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이 말이죠. 우리가 물어볼 때. 그런 실체가 아니야. 민법에서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냐, 이루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실체 관계가 있다, 이 말은 나한테 그런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실체 관계가 없다는 것은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이게 진주 엄마, 아니야? 민규 엄마, 민규 엄마, 그 다음에 진주 씨라고 했나? 이렇게 민규 엄마, 진주 씨, 이렇게. 알겠죠? 그럼요, 우리가 이 말이 다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모든 말이 똑같기 때문에 미안해요. 알겠죠? 똑같기 때문에 봐. 여기서 실체법이란 말이나 법률 관계란 말이나 권리라는 말이나 권리 의무란 말이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이걸 먼저 알아,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암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은 이 내용이 이렇구나, 그걸 알았으면 암기를 해야 나중에 강의를 할 때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죠. 그렇지 않으면 저거서 많이 들어왔단 말인데 그래, 그렇게 앉아있으면 끝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권리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법이다. 뭐하고 비교된다? 인간관계하고 비교된다. 자, 3단이다 3단. 먼저 물건을 사려면 물건을 사러 왔는데요, 팔러 왔는데요, 그걸 뭐라 한다? 청약, 승낙, 뭐라 한다? 의사 표시, 뭐라 한다? 법률 사실. 이것이 모여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합의가 있죠. 그걸 뭐라 한다? 계약이다.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원인이 있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효과로서 청구권이 나온다. 청구권이 나온다. 법률 효과. 알겠죠? 자, 그럼 문제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시험 문제는 첫 번째 민법은 판례는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32문제가 나왔어. 알겠죠? 판례. 걱정하지 마. 판례 다 있으니까 좀 이따 나와.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다 대법원 판례예요. 알겠죠? 고민할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은 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뭐를 얘기하고 있다? 판례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뜰 필요 없어. 그래서 30문제, 말만 30문제지 그냥 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비교 문제다. 비교 문제. 비교.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믿으면 돼. 알겠죠? 비교 문제다. 비교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원칙하고 예외가 있겠죠. 원칙하고 예외 중에서 뭐가 나온다? 예외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요, 비교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에 판례하고 조문이다. 법조문.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건 다 그래, 다니까. 지금요, 비교 문제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그럼 봐, 사람이죠. 이러면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남자하고 뭐로 이루어졌어? 여자로 이루어졌죠. 자, 남자와 여자 비교하고 있어 지금. 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여자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야? 여자가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남자를 묻는 거죠. 남자를. 다음 주에서 여자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다음 주에서 여자가 아닌 것은, 그 말은 다음 주에는 남자를 찾으시죠, 이 말이죠. 남자인 것은 이 말이죠. 이걸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빨리 이해를 못하면 뭘 묻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요, 계속 이렇게 비교를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는 다 귀에 들어오지 않죠. 처음부터 다 들어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 뭐 있어? 그러면 학원 망해. 여러분, 학원이 왜 1년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1년 정도가 돼야지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도 고민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강의를 들어보면 돼. 시간 되면 저녁에 야간 강의 한 번 더 들으면 돼. 오전 강의 됐다가 야간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진도 학업 성취도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물론 집에 가서 동영상을 들어도 똑같고. 알겠죠? 자, 그럼 봐. 그러면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뭐라고?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내가 지금 질문하는데 조선말로 했는데 잘 안 들려요? 훈민정음이 잘 안 돼요? 사람은 남자다. 맞냐고 틀리냐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여자는 그럼 멍멍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반음하고 반을 틀리죠? 이런 문제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큰일 나. 사람은 여자와 남자를 포함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반대로 여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요? 또 필요 뭐 있어? 여자는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 맞는 거죠.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남자는 사람이죠. 이걸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런데 사람은 남자다 그러면 틀린다고. 이걸 지금 이해를 하라 이 말이죠. 내 말은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맞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어떤 학생들 가져와 이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린 거 뭐냐고. 말이죠. 당연히 틀리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에 속해? 사람에 속하고, 남자는 뭐에 속해? 사람에 속하죠. 이해됐죠 지금? 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면 남자가 아닌 건 뭘 물어보는 것이다? 여자를 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잠깐 한번 우리가 문제 가지고 계시죠?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본단 말이죠. 어디를 보시면 문제 5번 봐봐. 5번 문제 5번 봤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중 줄거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문제를 줄거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뭘 묻는 거야? 여러분 봐봐. 법률 요건은 뭐라고 그래?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하고 비교가 된 거 뭐라고 그래? 결과로서 법률 효과를 묻는 거잖아요 지금.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는 거야? 결과를 찾으라 이 말이잖아요.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고. 그럼 법률 효과는 거기서 이런 뭔지 몰라도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3번이죠. 왜? 뭐라고 돼 있어? 청구권이라고 돼 있네.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네. 안 돼 있어요? 꼭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봐. 법률 요건에다가 써. 법률 요건에다가 원인행위라고 써봐. 원인행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아닌 것은에다가 써. 아닌 것에다가 법률 효과는 이렇게. 법률 효과는 이 말이야. 아닌 것은,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원인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 결과를 찾으라.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자, 공부하는 법을 지금 보는 거예요.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 지금 보는 거예요.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 그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법률 관계하고 뭐하고 비교된다고? 법률 관계가 뭐하고 비교가 돼? 뭐하고? 인간관계하고 비교된다. 알겠죠? 자, 뇌를 좀 긴장을 해봐. 하고 계시죠?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있으면 여기를 봐요. 눈이 있으면 봐봐.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무슨 관계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한다. 권리 관계를 뭐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의무를 뭐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 한다? 의무는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 그래? 의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의무 불이행이다.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를 배상 청구권이 나오는 거예요. 손해를 배상해야 돼. 자, 다시 법률 관계를 뭐라 한다고? 권리 관계를 뭐라 한다고? 권리 의무 관계. 그러면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해야죠. 군대를 갈 의무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되겠죠. 송송이 잡혀갔죠. 싸이 2번 갔다 왔잖아요. 싸이 알겠죠? 몇 번 갔다 왔어? 2번 꼼수 부리다가. 왜?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손해배상 다 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뭐다? 다시 군대 가는 거죠. 그리고 벌금 같은 거 다시 해 안 해? 하죠. 그게 부모님들 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뭘 한다? 법률 관계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권리 의무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민법 총칙. 그러냐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채권법에서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얘기해. 이것을 채권 관계라고 얘기를 해. 똑같은 말을. 그러면 권리 의무를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를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채권 채무 관계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 채무죠.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죠. 채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럼 혹시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기에서 뭐를 해야 돼?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지를. 그럼 여기서 인간관계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채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안 돼요,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봐요, 내일 아기를 봐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친구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내가 우리 아이를 잠깐 내일 하루 봐주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전화하죠. 야, 너 내일 아기 봐준다고 했으니까 아기가 봐줄 거지?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래? 나 내일 우리 남편하고 나 여행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애를 못 봐준다 이 말이잖아요. 열받아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기를 맡기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라.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관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인간관계는 뭐가 없어?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기를 봐주고 있어요. 인간관계죠. 그런데 아기를 잘못해서 아기를요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애가요 두개골이 금이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내가 아기를 보다 잘못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해야 된다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아기 엄마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갑자기 무슨 관계로 바뀌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요 친구예요 반려견 개를요 잠깐 봐주고 있단 말이에요, 강아지를요. 그런데 얘가 너무너무 순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반찬을 하고 있어요, 제육볶음을 하고 있어요. 얘가 밑에서 냄새 맡으면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는데 안 줘요. 그러니까 뭐라도 뭐가 될 것 같아? 내 뒤꿈치를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강아지를 봐준 데까지는 뭐다? 인간관계. 뒤꿈치를 물었다? 배가 고프다? 무슨 관계? 왜? 물었으니까 뭐를 해야 돼? 치료해야죠, 치료.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관계로 바뀌어? 법률관계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보통 인간관계로 끝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사고가 발생하나 손해가 발생하면은 무슨 관계로 변한다? 법률관계로 변한다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냐? 인간관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호의동승. 여러분 같은 지역에 대부분 다 사시나요? 그럼 어때요? 같은 아파트 사면 같이 차 타고 안 와? 차 타고 오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알았죠? 호의동승. 호의동승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호의동승 하다가 둘이 재밌게 막 얘기하고 오늘 민법 뭐 배웠지? 너는 빨리빨리 의사표시 청약해. 나 빨리빨리 승낙할 테니까 의사표시. 그것은 뭐다? 법률 사실이 아니다. 아닌데 옆에서 뭐라 그래? 그거 법률 요건이라 했는데 아니야 그거 법률 사실. 둘이 싸우다가 전부터 들이받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치료비를 내야죠. 치료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권리다. 권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인간관계가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법률관계로. 알겠죠? 그래서 치료비를 대야 되는 것이에요. 됐나요 지금? 그런데 판례가 뭐라 했냐? 그러면 여기 호의동승은 무상이잖아. 무상. 공짜로 차를 타고 가잖아요. 판례가 뭐라 했냐? 원칙적으로 아무리 무상으로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감경하지 못한다. 배상액을 감경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문제 5번을 보라고. 1번 문제 5번을 봐. 알겠죠? 눈이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5번 뭐라 나왔죠? 1번에 5번. 아, 노노노노. 2번에 5번. 2번에 5번. 동승자. 동승자가 누구냐? 옆에 타고 간 사람.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 줄고,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아니야. 가지고 거기까지.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했어요. 2번에 5번 보고 있죠? 2번에 5번 보고 있죠? 가지고 맨 끝에 배상액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자, 두 번째 파.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신의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형평이라는 말을 설명을 해. 요즘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요, 한 남자가 택시 운전기사였는데 이 사람 비번이에요. 비번이니까 회사 택시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동거녀가 있는데요, 동거녀의 언니가 이제 온 거예요. 언니가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동거녀의 언니가 놀러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을 가니까 새벽에 태워다 주러 간단 말이죠. 태워다 주러 가다가 이 언니가요,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상이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부부로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3억을 다 배상해라 그러면은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어 안 깨지겠어? 깨지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 교통사고랑 달리 특수한 관계잖아요. 지금 두 사람 부부니까 이 부부에도 뭔가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그것이 형평에 맞다 이 말이죠. 일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사고 난 거다고, 가족 간에 하나가 사고 난 거다고 약간 달리 책임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알겠죠? 그것을 형평의 원칙에 맞서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을 할 때는 신의에 쫓아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들었는데 지금 훅 지나갔죠? 알겠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을 고려의 명제다.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이런 고려가 뭐예요? 고려가? 아, 조선앞에가 고려인잖아요. 고려. 알겠죠? 정몽주가 생각나나요? 알겠죠? 고려. 그 고려 가지고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매계약을 했죠? 매매계약을 했으면 잔금 1억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잔금 1억 원을 의무를 이행하러 와. 나한테 잔금 1억을 주러 왔단 말이죠?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밤 12시에 가져왔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기는 주는 거지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했어 안 했어? 그래서 그것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한다. 그럼 나는 그 돈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못 받겠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내가요 어디냐면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사채를 썼단 말이죠. 사채 썼는데 밤 2시, 3시, 4시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돈 갚으라고. 그러면 자기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권리를 행사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해야 돼. 권리 행사도. 근데 2시, 3시에 전화하면은 그 사람 생활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죠. 아무리 내 권리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뭐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왔다 갈지라도 수업 시간에 전화 받고 떠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내 돈 냈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학원은요, 한 번 돈 받았으니까 강의를 아무렇게나 그냥 오늘은 1시까지만 합시다, 내일은 5시까지 합시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강생들의 이익을 뭘 해야 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고려의 명제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학원도 각자가 다 뭐가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그것을 고려의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요, 여기에 대해서 두 문제를 본다. 1번,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법률 관계와는 달리 줄곧 인간관계 박스에, 인간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거기까지만, 인간관계는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곧, 그 다음에 3번은 친구들과 등산하기로 거기를 줄곧, 4번은요 유대교 방식에 따라 결혼식 거기 줄곧,
그 다음에 이러면 2번, 3번, 4번은 다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구 사이, 그 다음에 연인끼리 결혼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런 보면 결혼식을 둘 다요, 그 집 부모도 교회고 우리 부모도 교회야.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식 하기로 했는데 할아버지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자기는 결혼식 안 가는데 왜? 할아버지는 뭐다? 불교 신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신부 측의 할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해서 다시 일반 애시장에서 결혼한다 이 말이죠. 그렇다 해서 신랑이 신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관계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4번에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법률관계 OX, X 이렇게. 자 5번 멀리 떨어져 있는 차에게 매달 법률이 줄고 법률이 규정하는 부양료 거기까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부양료죠.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의무. 그것을 법률관계라고 그래. 그건 법률관계죠. 아까 말했잖아요. 1번에서 인간관계는 법하고 관계가 없다고 그랬죠. 그건 지금 법률이 정하는 부양료니까 법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죠. 그런데 왜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 했어? 그 왜가 뭐죠? 이 남편이 뭐라 하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데 앞으로 내가 좀 다른 일 하면 또 돈 좀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너가 애 키우고 있으니까 그때 또 돈 되는 대로 좀씩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어때는 1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10만 원 더 주고 어느 때는 100만 원에다 30만 원 더 주고 어느 때는 5만 원 더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뚝 끊고 100만 원만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럼 50만 원, 30만 원, 5만 원 줬던 거 더 달아갈 수 있는가? 이거 말했죠. 왜는 법이 정하는 것이다, 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왜의 것은 사이드로 주는 것은 법률관계다 아니다.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왜 상당한 돈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은 법률관계가 아니다. 그럼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의 정답은 4번. 자 2번은요. 차량의 운행자가 운전자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무상이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호의 동승이죠. 여기까지. 동승자도 옆자리 탄 사람이죠.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 여기 호의 동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1번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사유 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여기 봐봐 여기 채권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그래? 권리 관계. 다른 말로 뭐다? 법률 관계가 아니다. 알지 이 말이죠? 채권 관계가 아니라 맨 끝에 호의 관계이다 줄고 호의 관계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자 2번 호의 관계에서는 이행 청구권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러분 줄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까지 줄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봐 여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채무가 있어야 되죠. 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권리가 있어야 되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다? 법률 관계를 얘기하죠. 그런데 호의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뭐가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호의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3번 호의 관계에서도 불법행위 여기 봐봐. 여기 좀 봐봐. 사고 발생했죠.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죠. 이것을 법률관계라고 그랬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라고 그래. 불법행위.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 봐요. 민법 제 750조죠. 그럼 민법 제 750조는 뭐예요? 1번에 1번 한번 봐봐. 1번에 1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법률관계는 뭐에 의해서? 법의 교유를 받으면 법률관계, 법의 교유를 받지 않으면 무슨 관계? 인간관계죠. 그런데 여기를 봐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법의 교유를 받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라고 얘기한다.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나오면은 이제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 줄고 있어요. 이퀄 법률관계로 전환 이렇게 법률관계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이런 5번 아까 봤죠? 5번은 원칙이야. 맨 끝에 써 원칙이라고 써. 원칙적으로 5번에다 맨 끝에다 원칙이라고 쓰라고 가로 열고 닫고. 왜 원칙이죠?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봐봐요, 예외적으로 감경할 수 있죠? 감경하려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에 세 번째 줄 가운데 봐봐. 세 번째 줄 가운데 신의 측에 의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거기만 줄고 거 써. 거기다가 예외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신의 측 가로 묶고 신의 측 거기 밑에다가 뭐라 써야 돼요? 형평의 원칙. 신의 측이 뭐냐 이 말이 봐봐 여기요 신의 측이다. 이렇게 신의성실 원칙을 줄여서 신의 측이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뭐라 쓴다? 형평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신의 측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배상액을 말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그럼 자 지금부터 자 요약을 해. 야 1분 안에 봐. 이런 우리가 이제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강의의 내용을 들으려면 내년 한 3월 정도 돼야지 다른 한국에서 배울 거예요. 알겠죠? 3월 정도 돼야지. 상당히 내용은 깊은 내용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왜? 어차피 돼야 될 거 처음부터 들으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 학생도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다음에 설명하면 학생들 안 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했죠. 헷갈리지 않게 설명하면 되죠. 그리고 시험은 어떤 학생도 물어봐. 내년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 문제에 당연히 대응할 수 있게끔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자 본단 말이죠. 자 1번 맨 위에 보면 저기 갑이라는 사람을 한다. 표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표의자 갑을 집을 파니까 매도인이고 을은 집을 사니까 매수인이고 상대방으로 간다. 갑이 내 집을 사세요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의사표시, 그 다음에 집을 사겠다고 돈을 주죠. 승낙이고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 사시라고 한다. 청약과 승낙이 일치가 된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원인행위다. 원인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에서 청구권이 나온다. 권리와 의무가 나온다.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다.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다.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법률 관계와 비교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이행이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권리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없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것을 말한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무슨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절대로 채무 불이행은 나올 수가 없어도 무슨 말은 나올 수 있다?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면은 인간관계였던 것이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관계로 바뀐다. 우리가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 해가지고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경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었을 때 감경할 수는 있을지언정 단순히 무상이라고 해가지고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 또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